최근 가장 인기 있는 트럭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스카니아 슈퍼모델 560S 모델을 하루 종일 부산에서 꼼꼼하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러다 보니 밤이 되어버렸습니다. 자, 여기는 부산 비욘드 글로벌 크로네 샤시 한국 총판이자 출고장입니다. 크로네 샤시 신형 모델도 한번 만나보고요. 슈퍼 배지를 달고 있는 스카니아도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파워트레인 부분이 새로 개발된 엔진과 새로운 옵티크루즈 변속기가 적용이 되면서 리어 엑셀까지 새롭게 적용되면서 약 8%의 연비 효율 면에서 좋아졌다고 합니다. 8%면 얼마야? 한 달에 500만 원 기름 넣으면 한 달에 한 40만 원 정도가 세이브가 되거든요. 그리고 그 8%의 수치는 어떤 수치인데, 그전 스카니아 540S 모델 기준일 겁니다. 540S 모델 기준으로 560S가 8%의 연비 효율이 좋아졌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여기서 여러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스카니아 슈퍼모델이 다 8%가 연비가 좋아진 것 아닙니다. 리어 엑셀, 새로운 엑셀이 적용된 거는 트랙터 모델 뿐이에요. 그래서 트랙터에 리어 엑셀이 적용돼서 엑셀에서 1%를 연비 효율이 좋아지기 때문에 트랙터만 어떻게 보면 8%죠. 카고나 뭐 덤프에서는 스카니아 슈퍼 배지가 달려 있지만 엔진과 변속기의 변화만 있었기 때문에 약 7%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차량 운영 솔루션이 또 스카니아 에콜루션 2.0에 나오면서 거기서 또 한 2% 정도 연비가 좋아졌다. 그래서 총 10% 정도 연비가 좋아졌다. 이렇게 전체적으로 연비가 좋아졌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자, 근데 과연 차주도 그렇게 느끼는지 한번 직접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전에 차량들은 힘이 좋고 출력이 좋고 토크가 좋고 이런 차량들을 좋아했는데 지금은 기름 덜 먹는 차량이 최고입니다. 지금 그 부분이 가장 좋습니다. 차주도 한번 만나보시고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조금 더 자세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잠시 후에 만나뵙죠. 정말 날씨가 좋습니다. 샤시도 새 거고 차량도 새 거예요. 이 차량 지금 출고된 지 일주일 정도밖에 안 된 차량입니다. 색깔이 상당히 진하네요. 예전 그 730 모델 R730 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요. 슈퍼 데칼 딱 붙어 있고 약간 전기차 같은 느낌의 데칼이네요. 전체적으로 외관은 큰 차이가 없고요. 이 슈퍼라는 이 배지가 상당히 큰 의미를 합니다. 이 슈퍼 배지 이따가 여러분들에게 자세히 설명해 드릴게요. 어떻게 해서 이 슈퍼 배지가 달려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디젤 트럭을 사야 된다, 내연기관 트럭을 사야 된다, 대형 트럭을 사야 된다, 그럼 저는 스카니아 살 것 같아요. 스카니아 말고는 지금 큰 매력이 없습니다. 볼보도 몇 년째 지금 사고로 엔진 우려먹고 있고요. 페이스리프트가 외관만 살짝 바뀌었지 크게 변화가 없거든요. 그리고 안트럭도 역시 뭐 20년 만에 풀체인지가 되었지만 엔진과 파워트레인의 큰 변화는 물론 미묘하게 변화는 있지만 큰 변화는 없다라고 봐요. 그러나 최근에 이 스카니아는 이 슈퍼모델 배지가 달면서 DOHC 엔진이 적용이 되고 풀체인지 엔진이 풀로 파워트레인이 바뀌었습니다. 최근에 또 스카니아 슈퍼 나왔잖아요. 슈퍼. 많이 보이더라고요. 연비가 상당히 좋다고. 엄청 많이 팔리기도 했고 연비 들어보니까 획기적으로 좋아졌더라고요. 8%의 연비 효과가 있다? 네. 근데 그걸 차주분들이 느끼실래나 진짜? 느낀다고. 주변에 슈퍼 560을 타시는 그 PCT 타시는 분이 있는데, PCT는 이제 풀을 싣고 가서 붓고 공차로 오잖아요. 그렇죠. 그 PCT 장거리를 560으로 하시는 분인데, PCT면 거의 그 총중량을 꽉 채워서 운행을 하거든요. 그 왕복을 800km 정도 하면 연비가 4 이상 나온대요. 만차인데. 풀중량인데도. 풀중량인데도. 물론 올라올 땐 빈차니까 거기서 회복이 되는 게 있겠지만. 회복이 되는 거 있겠고. 그럼 조카니아 같은 경우는 이 차량 연비가 어때요? 지금 제 차는 마력이 좀 낮은 대신에 탑도 낮아서 탑도 연비가 좋은 편이었어요. 좋은 편일 것 같아요. 이전 모델에서는. 근데 지금 슈퍼가 나온 상황에서는 슈퍼 560보다 연비가 좀 떨어지는 것 같아요. 말 들어보니까. 560S보다는 560S보다. 트럭커분들은 무조건 연비에 민감하잖아요. 그러면
스카니아가 답인가? 근데 이게 좀 많이 이슈가 네. 되지 않아서 그렇지 네. 지금 슈퍼에도 지금 좀 아직 뭔가 있어, 초기라 문제가 있지. 나한테 초기라 좀 있는 것 댓글에 같아요. 뭐가 달리기 네. 시작하더라고. 스카니아 엔진 슈퍼가. 미션에 좀 그리고 스카니아 슈퍼를 탔을 때 가장 실망한 거는 주수석이 요가 매트예요. 원가 절감을 얼마나 해놨는지. 그리고 리모컨은 그대로 안 들어왔더라고. 왼쪽 리모컨도 다 죽여져 있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스카니아가 이제 우리나라 들어오면서 이제 옵션들을 좀 빼는 거다. 꽉꽉 채워달라. 우리 거 S 정도 되면은 그렇지. 다 들어가야 된다. 맞아요. 그죠? 자, 여기서 스카니아 유럽에서 출시되는 슈퍼 모델을 살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500S 모델이고요. 핸들의 리모컨 그대로 살려져 있네요. 또한 조수석 시트도 우리나라 560S 모델과 조금 다름을 볼 수 있죠. 시트 두께도 조금 더 두꺼워 보이고 스티치도 들어가고 헤드레스트 쪽에 정품 스카니아 로고도 보입니다. 그리고 회전도 되는 조수석 시트를 볼 수 있네요. 우리나라에도 이런 옵션 들어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살짝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자, 우리가 이날 스카니아 560S 모델의 케이블 틸팅을 하지 못했습니다. 케이블 틸팅한 모습도 잠시 한번 보시고요. 미션 쪽에 알루미늄 하우징, 그리고 슈퍼 13L 엔진의 사운드도 잠시 한번 감상해 보시죠. 스카니아에서 이 슈퍼라는 배지, 그전에도 많은 차량들이 배지를 많이 달고 다니셨어요. 근데 이 슈퍼라는 배지에는 큰 의미가 있다라고 합니다. 벤츠의 AMG, BMW의 N 같은 그런 상징적인 배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스카니아가 1961년도에 처음으로 슈퍼차저 엔진을 올리면서 그 차량에 슈퍼라는 배지를 달게 됐죠. 그때 당시는 지금과 같이 벤츠의 AMG나 BMW의 N 같은 그런 무서운 트럭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의 슈퍼는 그 의미는 좀 퇴색되었다. 지금 이 차량도 슈퍼라는 배지가 달리면서 뭐 더 고출력의, 고마력의, 고토크의 그런 차량은 아니다. 다만 연비 개선에서 확실히 탁월한 성능을 나타냈다. 그리고 슈퍼란 배지를 달게 된 가장 큰 이유는 OHV 방식의 엔진을 사용하던 트럭들이었는데요. 처음으로 승용차에서 사용하는 DOHC 엔진을 적용했다라고 합니다. 스카니아에서는 약 한 5년 동안 2조 9천억 정도를 들여서 개발했다라고 하는데 2조 9천억 맞나 모르겠네. 제 생각에는요, 이제 트라톤 그룹에서 폭스바겐 산악 그룹에 들어가 있죠. 만트럭도 거기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만트럭도 아마 23L 엔진을 사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해봅니다. 그래서 650S 모델에는 이 엔진이 적용이 안 되겠죠. 왜냐하면 16L 엔진이기 때문에. 그래서 650에는 8기통에는 슈퍼라는 배지가 달리지 않는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스카니아의 아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제 생각입니다. 이건 정말 제 생각입니다. 제 생각에는 8기통이 이제 나오지 않지 않을까. 물론 뭔 소리야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V8 엔진에 더 이상 신형 엔진 개발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의견이고요. 전동화 시점으로 가고 있는 이런 시대 흐름에 맞춰서 V8 엔진을 새롭게 개발을 한다? 이건 살짝 의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 볼보 780 모델이 나오기 전이라 신마력으로 왕자의 자리를 내려놓은 스카니아가 V8 엔진을 새롭게 개발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지금 현재 내연기관을 다들 개발하고 있지 않아요. 볼보도 하고 있지 않고 만트럭에서도 큰 내연기관 엔진의 개발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동화 모델로 가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스카니아가 신형 엔진을 풀체인지로 개발했다. 약간 의아한 부분은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래서 내연기관의 트럭으로서 엔진 개발은 이번 슈퍼 엔진이 마지막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물론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제 생각은 분명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최근에 나온 디젤 내연기관 트럭 중에 가장 최신화된 엔진과 성능이 좋고 연비 효율 면에서도 좋은 엔진을 장착했다. 자, 스카니아 슈퍼로 배지가 달리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크게 5가지가 있는데 말씀드리겠습니다. 13L 풀체인지가 된 엔진이 적용이 됐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옵티크루즈 기어박스가 새롭게 적용이 돼서 변속 타이밍과 시점이 상당히 빨라졌으며 알루미늄 하우징을 사용하면서 약 60kg 정도 무게 감량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이 차량에는 리어 엑셀이 또한 바뀌었습니다. 리어 엑셀 또한 약 한 30kg 정도 무게가 가벼워진 신형 엑셀을 적용했고요. 저 엑셀 같은 경우도 아마 만트럭이 포함되어 있는 트라톤 그룹에서도 앞으로 사용하지 않을까. 스카니아 전기 트럭에도 지금 이 차량에 적용된 리어 엑셀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또한 SCR 장치 후인으로 또한 바뀌었다고 합니다. 차량에는 보조제동 장치가 리타더가 들어가 있지만 엔진에 제이크 브레이크 CRB라고 해서 새로운 또 보조 제동 장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리타더 브레이크 보조 제동 장치는 고속 영역을 담당한다면 약간 저속에서는 이 리타더 브레이크가 조금 제동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그거를 보완하기 위해 제이크
브레이크가 들어갔다. 여러분들 뭐 CRB 브레이크라고 하고, 여러분들이 아시는 거는 제이크 브레이크로 많이 알고 있으실 겁니다. 파워트레인이 바뀜으로써 연비 향상이 8%가 생겼다. 근데 엔진 쪽에서, 변속기 쪽에서 7%고요. 리어 엑셀 쪽에서 1%라고 합니다. 근데 카고나 뭐 덤프에서는 리어 엑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7%겠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8%는 어떻게 보면 트랙터에만 적용이 되어 있다는 거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스카니아의 차량 솔루션인 에콜루션 2.0이 더해지면서 뭐 10%까지 연비 효율이 좋아졌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직접 차주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스카니아 슈퍼모델 한번 차주분과 함께 한번 만나보고요. 560S입니다. 560S의 하이캠 모델이에요. 이제부터는 이 S가 뒤쪽으로 갑니다. 그전 차량들은 이게 앞쪽으로 갔었죠. 근데 슈퍼 모델이 나오면서 500R, 이제 R도 뒤쪽으로 가고요. 덤프도 뒤쪽으로 가고 다 뒤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의 이 배지 로고가 앞쪽에 가지 않는다. 마력대는 지금 560마력이지만 토크가 285점, 정확히 6kg/ms 토크가 엄청 올라갔어요. 그러면서 요번 13L 엔진이 적용된 차량들을 봤을 때 엑시언트와 볼보 같은 마력대 토크들이 265거든요. 근데 거의 그러면 20토크가 더 올라갔기 때문에 힘이 엄청납니다. 근데 여기 RM 모델 500R 같은 경우가 260토크예요. 스카니아가 이번 13L 엔진을 정말 제대로 만든 게 아닐까. 연비 효율도 잡았지만 힘도 잡았다라는 거 여러분들에게 미리 한번 말씀드리고요. 제가 지금 현재 뭐 대형 트럭을 사야 된다, 사이드미러, 물리적인 사이드미러에 아쉬운 부분은 있지만 이 효율 면에서는 스카니아를 따라올 차가 없는 것 같아요. 볼보도 최근에 페이스리프트를 했지 파워트레인 부분을 바꾸지는 않았거든요. 만트럭도 510마력이 어떻게 보면 경쟁 차종인데 265토크 정도 돼요. 만트럭도 토크는 정말 높아요. 만트럭도 마력 대비요. 근데 스카니아는 그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고, 소비자 입장에서는 약간 이렇게 비교하다 보면은 야, 스카니아가 최고난데? 라는 얘기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 슈퍼 배치를 달면서 이런 클래딩 부분, 이 아래쪽에 하단부에 뭐 범퍼라든가 이쪽 핸다라든가 뒤쪽 이쪽 사이드 스커트 이쪽 부분도 차량과 일체감이 없는 색깔이었어요. 근데 이번에 슈퍼 배지를 달면서 알캡에도 전체 컬러 도장을 해줬다라는 게 어떻게 보면 장점입니다. 근데 500마력대가 토크가 한 260이 나오기 때문에 야, 이렇게 되면은 아래 버전도 차량이 그전 볼보 FH540이나 만트럭의 510마력을 커버를 하고 560S 모델이 그냥 상위 가장 플래그십 모델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스카니아 만트럭은 MAN, 머신팩토리 아우그스부르크 리른베르크의 기획공작소다라고 얘기했는데, 스카니아는 왜 스카니아일까요? 스웨덴 남부 지역의 스코네라는 지역명을 라틴어로 하기 하면 스카니아입니다. 라틴어로 하면. 그래서 이제 스카니아라는 이름이 붙였는데, 어떻게 보면 이것도 만트럭의 MAN처럼 지역명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스카니아 역사는 1911년도에 스카니아와 바비스라는 회사가 둘이 결합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그때 1911년도에부터 시작이라는 것도 있지만, 또 스카니아 역사를 좀 길게 하기 위해서 132년으로 가기 위해서는 189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바비스라는 회사가 트럭도 만들고 기차도 만들고 하던 회사가 그 회사의 역사로부터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카니아의 역사를 지금은 약 한 132년 정도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으세요. 그라핀이라고도 하고 그라폰이라고도 하는 이 로고는 코네 지역의 상징적인 문장 같은 그런 동물이었다고 하는데요. 상상 속의 그런 동물이죠. 머리는 독수리, 몸은 사자. 로고를 딱 보면 약간 사브의 로고랑도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스카니아가 사브를 또 인수하면서 이 로고도 그때 이런 디자인이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스카니아 역사를 한번 그렇게 거슬러 가 보면은요, 머스킨 스카니아라는 회사가 어떻게 보면은 더 먼저 된 스카니아 이름을 사용을 했어요. 근데 그 회사는 여러분들 아이러니하게도 자전거를 만들던 회사입니다. 스카니아 명칭의 최초는 자전거, 물론 자동차도 만들었어요. 승용차도 만들었고요. 근데 자전거도 만들던 회사가 지금 이렇게 트럭을 만드는 회사가 됐다. 지금은 스카니아가 거대 상용차 그룹, 폭스바겐 상용차 그룹이죠. 트라톤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 이 차가 폭스바겐 차예요. 네, 폭스바겐에서 엔진 개발비 2조 9천억 준 거예요. MAN 트럭도 폭스바겐입니다. 그거 아십니까? 그리고 또 여기서 재미난 얘기, MAN이 스카니아를 인수한 거 아십니까? 만에서 스카니아를 인수할 시점, 볼보도 같이 스카니아를 인수하려고 그랬어요. 그 시점이 조금 더 지나가서 폭스바겐이 MAN의 지분을, 거대 지분을 갖고 오면서 스카니아가 폭스바겐 그룹, 트라톤 그룹으로 종속이 된 거죠. 그래서 폭스바겐 산하에 스카니아와 만트럭, 그리고 미국 트럭 회사인 나비스타도 다 폭스바겐 그룹이다. 거기에 이제 승용차 그룹도 엄청 들어가 있죠. 부가티, 람보르기니, 포르쉐, 아우디, 폭스바겐이다. 스카니아에서는 이 엔진을 개발한 게 스카니아만 본다면 못했을 텐데, 아마 나중에 추후 나비스타나 아니면은 만트럭에도 사용을 하기 위해서 13L 엔진
엔진을 새로 개발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자, 지금 또 외관을 살짝 한번 어떤 부분이 변형이 바뀌어졌는지 우리 슈퍼 모델을 스카니아 슈퍼 모델을 외관 560S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저와 함께 한 바퀴 돌아보시죠. 네. 이건 원래 있는 건가요? 그렇죠. 요건 제치, 요거 순정. 8기통 모델에는 저 엔진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스카니아는 이제 650S를 버렸다. 스카니아 슈퍼, 연비와 효율면, 파워와 출력면에서 우리 트럭커분들의 관심을 많이 갖게 된 트럭인 것 같습니다. 자, 모든 트럭은 고장이 납니다. 뽑기가 잘못됐을 경우 내 트럭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그럴수록 제조사의 AS 대처 능력을 한 번 더 경험하게 될 수 있는데요. 지금도 트럭 관련 불합리함을 당하고 있다. 우리 트럭커분들 고충이 있으신 분들은 아래 메일로 제보 주시면 여러분들의 스피커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늘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되고요. 다음 영상에서 스카니아 슈퍼 모델을 조금 더 자세히 맛보도록 하겠습니다. 끝.